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영어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팁 나가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교과서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영어 하면 우리 많이들 선행도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빨리빨리 끝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을 넘어서 이제는 대치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과잉학습까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잉학습이라는 것의 기준은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고를 가느냐, 특목고를 가느냐, 또 어떤 것을 전공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초등학생들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수행을 넘어서는 학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예습 정도에서 약간의 선행 정도를 나가는 것은 영어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선행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쫓다 보면은요, 우리가 당장 지금 우리 아이 인지 수준과 학년에 맞는 그런 교과 학습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요, 학년별로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성취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성취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법이라든지 독해 선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우리 아이가 학습 결손이 없는가? 학습 결손이 없는 것의 기준은요. 교과서여야 되고요. 그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다 숙지했는가 체크를 중간중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실 일은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성취 기준을 챙겨보셔야 돼요. 성취 기준에서 낱말 뜻 이런 것들을 읽고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3학년, 4학년 성취 기준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다 알지만 그거를 읽고 쓰기까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취 기준에는 미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습 결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쭉쭉쭉 잘 나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번씩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 어휘들, 그 다음에 리딩 수준들, 쓰기 수준들 등등 성취 기준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우리는 학습이라는 걸 하죠. 학은 배울 학이고요. 습은 익힐 습입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요. 학을 많이 해요.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인강도 듣고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듣는데요. 자, 그런데 습, 즉 practice, 제가 이야기하는 practice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에서도 사실 공교육에서 우리 교과서를 쭉 배우고 영어 교과서 특히 이렇게 AB와의 대화를 많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도 많이 학습해봐야 돼요. 플래시카드 같은 것들로 반복해서 많이 학습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짝과의 대화도 많이 해봐야 하는데 이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닉스도 말씀드렸잖아요. 파닉스도 미리 하고 좀 가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학교에 가면 그만큼 연습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랙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책이 신간으로 나왔거든요. 이 책을 낸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면 교과서라는 거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죠. 그렇죠? 교사는 학교 공간 안에서 그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이거를 시간에 맞게 효율적으로 얼만큼 전달하는가의 전달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에 대한 교수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자는요,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연습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연습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에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간을 우리가 학원에서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그 습에 대한 거예요. 이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표현을 전부 다 제가 한 권에다가 몰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매일매일 프랙티스를 하는데 그 중요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녹음입니다. 네, 녹음을 스스로 해보면서요, 내 목소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들리는지, 그 다음에 내가 전달을 할 때 어떤 인토네이션으로 하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녹음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프랙티스 열심히 하죠. 자, 최상의 상태로 우리의 상태를 만든 다음에 녹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게 되고요. 연습한 것을 녹음을 해보고 그 녹음본을 쭉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요, 굉장히 녹음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녹음은 한 챕터가 끝나고 나면 A와 B의 대화를 녹음을 먼저 하고요. 기본 패턴 대화를 녹음을 하고, 자, 아래에 제가 패턴을 바꿔서 준 게 있어요. 이 패턴이 바뀌는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패턴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요. 제가 현재 5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패턴들을 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들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어휘의 대부분은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열심히 연습해서 해도 충분히 공교육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과목에서 기본기를 놓치고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본기를 놓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푹 꺼집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를 많이 익히는 것이 결국은 공부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결손이나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가시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재인 교과서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교과서에서 기본 핵심 패턴만 제가 250개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활용하실 수 있고요. 3학년 친구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 3, 4학년의 친구들이 이 책을 한다라고 하면 5, 6학년까지의 패턴을 미리 배워볼 수 있고요. 5, 6학년 친구들이 한다라고 하면 3, 4학년에 놓쳤던 그런 결손이 있는 부분들을 패턴들을 체크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패턴을 한 번에 다 익히고 나면은요, 많은 내용의 기본 패턴들이 여러분께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착이 되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정말 리얼 토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스피킹에 관한 영상, 홈스쿨링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 가셔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교과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3가지 이유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네, 공감이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쓰는 영어 교과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필요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교과 수준으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니쌤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